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외적이나 중국이나 누가 쳐들어오는 걸 잘 방어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록에 나오는 성곽으로서 제일 빠른 시기에 이 성이 지어져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가림성이라는 게 그렇게 유명해서 그 아까 백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사비도성이라는 게 이제 우리 그 백제 시대 사비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서 쌓은 석성이다 그러는데, 이게 문화재에서 중요한 게 삼국사기에 501년이라는 기명이 나와요. 연도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501년에 동성왕이라는 사람이 23년도에 공주에 있으면서 왕을 했던 사람인데, 백가라는 사람을 시켜서 이 성을 쌓게 했는데, 백가가 기분 나빠서, 그 당시는 아마 연합 세력이었을 거야. 나랑 비슷한 놈이 왕 되더니만 날 이렇게 좌천시켜 시골에다 보내. 그래가지고 이 동성왕이라는 사람이 아마 오늘날 서천이라는 설도 있고 여러 설인데, 이쪽 지역으로 그 사냥을 나온다는 정보를 듣고 자객을 보내서 급습합니다. 즉사는 못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유증으로 죽고, 이제 무왕이 왕이 되고 그러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산성은 가보시면 알지만 산성에 올라가면 너무 좀 좁고 그래요. 그래서 토지라든지 호남평 곡창지대가 부여가 훨씬 넓기 때문에 태평성대의 수도로서는 부여가 낮다. 그거 믿고 이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신라가 나당연합권으로 황해바다를 건너서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공주를 내빼려고 했는데 너무 급습을 당했어요. 그래서 의자왕이 공주까지 갔다가 이제 패하고 백제가 망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가림성이 해서 요게 이제 발굴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일제 때도 알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제 우리가 올라가는 데가
이쪽이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면 이게 천혜의 요새다 싶은 게 이 군사 공격을 할 적에 밑에서 우리가 적군이라면 여기만 막으면 여기서 화살로 쓰면 못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백제시대 토성하고 돌로 된 석성을 합쳐서 우리가 발굴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서 일부를 복원을 이제 했어요. 올라가 보면 이게 좀 여기 요 부분에 좀 보입니다. 이쪽 서쪽이 좀 잘 남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백제 시대 때 얘기고, 이제 그 고려 시대로 넘어가면 뭐 유금평이라든지 유태사 지묘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성곽 안에 그 뒤에 역사적으로 관련되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 사당도 있고 한데, 시간상 거기까지는 가시지 말고 요거 올라가면 아까 그 유명한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 드라마 작가가 와서 보니까 소동이 국제적으로 말하자면 경주까지 가서 선화공주인가요? 그 여자를 얻고 와서 나중에 무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걸 나는 못 봤는데 드라마로 만들 적에 여기서 운막 짓고 사는 걸 드라마로 여기서 찍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을 그 선화공주랑 속삭이는 그런 적이라서, 지금 제가 역사적인 가림성 얘기는 다 모르고 전부 오시는 분들은 여기가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올라가 보시면 여기 사진은 멀리서 보는데 훨씬 멋있습니다. 사진 잘못 찍었네.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요 사이에 딱 넣고, 지금도 그러니까 요 나무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 밑에다가 석양 때 찍으면 그게 하트 아시죠? 네. 그 모양으로 사진이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이 사랑나무. 항상 가보셨는데 좋아요? 네. 그게 가림성이요. 산 이름은 성산이고. 그래서 거기가 보신 분도 있겠지만 유명해져서 부여가 여러 군데서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여기 해맞이 행사 유명한 그쪽에서 그 첫날 새 맞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림성을 삼국사기에 나오는 대로 보면 부여 역사에서 가림성을 501년도에 이제 백가라는 사람이 여기다 이제 성을 쌓다. 이거로 봐서 이제 굉장한 요충지죠, 이거. 그러다가 이제 성왕 때 아예 수도를 공주에서 부여로 옮겨요. 그래서 이제 아마 위치적으로 그때 이제 아마 공주 왕들이 보면서 부여를 아마 주목했던 것 같아. 사냥도 오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성곽도 여기다 쌓고 한 게 어떤 그런 그 수도를 옮기려고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제의 이제 불교가 고려가 먼저 들어오고, 이제 백제도 여러분들 배우신 대로 이제 불교가 들어오는데, 겸익 스님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안내반도 유명한 스님 중에 하나야. 인도 가서 공부해오고 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서울은 경주니까 막 그쪽에 계셨을 수도 있고,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쪽 백제의 수도 또는 뭐 수도를 옮기고 할 이런 이 임천, 성산성, 가림성 이런 데가 유명하다 보니까 당연히 불교가 흥하다 보니까 이제 절을 빠른 시기에 여기 성흥산에 져요. 근데 절 짓는 설화가 재밌어. 여러분들 태몽 다 꾸셨나, 어머니들? 네. 태몽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어떤 어머니나 누가 이렇게 꿈의 해석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기대도 하고 그러잖아.
애기 낳기 전에 꾸는 태문 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댕겨 보면 꿈과 관련한 이러한 얘기들이 많아요. 이 사찰도 어떻게 보면 꿈과 조용필의 꿈과 관련되는 이런 사찰이야. 그러니까 이따 가보시면 알지만 제일 그 이제 유명한 게 이 절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백제 성산성 쌓고 나서 그 뒤로 한 523년인가 그때쯤 성곽 쌓고 나서 한 30, 40년, 20, 30년 지나고서 이 절이 지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유물은 있는 게 없어요. 백제 때. 근데 여기 유명한 석조미륵보살 입상이 제일 유명한 건 어떻게 유명하죠? 유명한 거 왜? 충청도에서는 좀 미련하고 막 몸체가 상당히 크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데 은진 미륵같이 생긴 놈 이런 얘기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 은진 미륵불이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런 미륵불인데 워낙 규모가 크고 생긴 게 막 울그락불그락해요. 멋있게 안 만들었다고. 괴력 그러니까 힘. 여기도 이제 그런 류의 석조로 만드는 이게 이제 보물문화재인데 이게 유명한 거야. 근데 이따 가보시면 알지만 그 불상은 고려시대 졌지만 얘기 전설은 시대를 초월하니까 아까 겸일비라는 백제시대 스님이 6세기죠 520년경에 꿈을 꾸니까 어디 뭐 여기 와 보니까 뭐 큰 바위가 있는데 깨서 보니까 막 불상이 생겼더라. 그래서 뭐 새가 날라가지고 뭐 앉은 자리가 거기더라. 해서 이게 이름이 큰 대자 세조자 대조사야. 그 얘기는 뭐냐면 워낙 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람이 진 게 아니라 그런 이 미륵이라는 게 미래 세상에 이 어려운 세상이 지나가면 미륵 세상에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은진미륵이라든지 홍성에도 가면 미륵 있는데 이런 미륵불이 그런 어려운 시대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 나타난다. 그 이제 예수님이나 이런 사람도 그런 종류라고 보는 거지 메시아.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걸 미륵 세상에 온다. 그래서 익산 미륵사지도 가면 엄청 규모가 큽니다. 아까 선화공주 얘기했지만 이 선화공주 얘기의 그와 관련된 사찰은 익산 미륵사지요. 무왕이 졌다는 데가. 아무튼 그래서 여기 대조사가 새와 관련돼서 그 사람이 만들었던 것보다는 또 신적인 거로 만들어진 절이다 해서 대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시다시피 이런 그 새로운 세상이 미륵 세상이 오기 전에는 파랑새가 온다는 거예요. 파랑새. 가자에 파랑새? 그래서 동학 최재호 최순우 선생 그때도 얘기가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뭐 녹두 장군 얘기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녹두색이라는 게 파랑새라는 게 미륵 아주 이상세계가 나타나게 되려면 전조로 파랑새가 나타난다는 거. 뭐 그런 그 파랑새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조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도 파랑새가 한 번 봤다는 사람도 있고 뭐 두 번 봤다는 사람도 있는데 남해안 지역에 파랑새가 나타난 지역이 있어요. 이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데 실제 봤다는 사람은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파랑새 봤다 하면 정말 대박 나는 거지. 뭐 장수 하늘소인가요? 네. 그 천연기념물이잖아. 뭐. 그거 딱정벌이랑 다릅니다. 규모가 커요. 저도 사진만 봤지. 그게 무슨 참나무 이런 데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옛날에는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천연기념물인데 없어졌지. 그런 거 만일 발견해 사진 찍으면 대박입니다. 사진값만 해도 엄청난 겨. 왜? 아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그 어떤 그런 것과 연결되는 절은 작지만 그런 대조사라는 의미가 그렇다. 그래서 스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 간절하게 파랑새를 기다린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 그렇게 얘기하고 한번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미륵보살 여기 현장을 보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만드는 형식이나 어디 써 있는 건 아니지만 백제시대 만들어진 건 아니고 고려시대 미륵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전설과 신화하고는 이게 좀 잘 안 맞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갖다 붙여서 얘기를 하면 그렇다는 얘기. 한번 가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아, 이제 고려 때 만드는 저기지만 현장에 가보면 저걸 사람이 어떻게 입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새가 큰 새가 와서 뭐 하룻밤 새에 졌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게 어떻게 저걸 쟀을까? 근데 굉장히 여기도 규모가 큽니다. 이렇게 제일 머리 부분, 그 다음에 얼굴 부분, 그죠? 그 다음에 이 몸체 이렇게 밑에 한 번에 못 찍으니까 커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런 이제 스님들이 써놓은 건데 이거를 이제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거요. 그래서 황금새라는 게 아주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 삼국사기 이런 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대조사라는 말도 있고 또 아까 갔다 온 뭐요 저 사랑나무도 방영이 되고 있으니까 요즘 얘기로 바꿔서 천년의 사랑을 품은 부여 대조사 뭐 아주 거짓은 아니에요. 이렇게 요즘 잘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 거에서 황금새의 전설이라는 거 아까 새 얘기요. 이 버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그런 의미야. 아, 이렇게 꿈에 꾸니까 새가 나타나서 앉았다가 꿈 깨서 찾아보니까 여기더라. 뭐 이런 얘기야. 그게 시간과 공간적으로는 잘 안 맞지만 겸익 스님이 경주 흑룡사 저는 잘 아는 절인데 거기에 한참 공부하다가 꽃박 절하는데 그런 꿈을 꿨다는 거야. 그런 버전 때문에 이제 새와 관련된 사찰은 맞는 것 같아. 대조라는 게 우리가 대조라는 게 큰 대자 세조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까 파랑새 관음조라는 게 이제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여기 해설사나 이런 분들이 또는 그 아까 천연기념물로 있던데 성웅산성 사랑의 나무라든지 이런 걸 탁구에서 이제 드라마 그 아까 언뜻 보셨지만 어쨌건 그 드라마 작가나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화재 지역 성웅산성에서 백제 때 찍었다는 산성에서 거기서 뭔가 만들면 드라마가 완전 거짓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설득력이 있잖아. 그리고 우리 역사 배우면 뭐 무왕인이 선화공주 얘기는 배웠던 것이고 그 연상이 되면서 이게 탁 엮어지니까 진짜처럼 여겨지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 보니까 성산성이 그 많이 그 드라마 촬영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무왕과 선화공주라는 얘기가 삼국유사에서 정확히 나오는 절은 다음 기회에 되시면 가보시면 익산에 가면은 미륵사지가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그 익산은 아주 이 무왕과 선화공주 얘기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미륵사지를 발굴하고 거기서 나온 유물 이런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크기로 박물관도 만들고 굉장히 발전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의 문화 관광 자원으로 이제 발전시키고 있는 게 그런데 우리도 이제 드라마가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지만 드라마를 여기서 찍었다고 하니까 아주 뭐 어디서 봤냐 텔레비에서 봤다가 하면 되니까 이런 얘기도 여기 써도 뭐 이상하지 않잖아요. 만약 드라마가 없었으면 보는 사람이 뭐 여기 왜 선화공주 이럴 건데 아니 뭐 텔레비에서 나왔다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 예, 그게 이제 명칭이 여기가 절이 대조사.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걸 미륵 보살이라고 그래요. 아까 잠깐 얘기했죠? 그런데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서 있어. 그래서 미륵 보살 입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물 문화재입니다. 근데 아까 설명 계속 했지만 실제 와서 보면 이 밑에서 보면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규모가
어이고 이게 옮겨오고 한 게 아닌 것 같잖아. 아까 전설대로 통돌 바위에 있던 바위에 조성을 해서 아까 사진대로 이제 여기가 앉은 서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연꽃봉오리 이렇게 손으로 쥐고 있지만 말하자면 오늘날 뭐 저 신라시대에 무슨 유명한 조그만 무슨 조각상 마냥 말하자면 정교하게 한 건 아니지만 다 그럴듯하게 옷도 입으시고 저런 것 연봉오리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맨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얼굴이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미남이 미녀라든지 그렇지는 않고 각지고, 그러나 논산에 있는 관촉사 미륵불에 비해서는 좀 온화하고 소박하다는 거야. 몰라, 보는 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 표현에 의하면 입술도 약간 좀 그렇게 막 우락부락하지는 않잖아요. 자세히 뜯어보면 그럴듯하다. 응? 너무 뭐 논산권 보면 상당히 그 무섭다고 할 괴력 가까운데 많이 약화된 것 같아, 이쪽은. 그래서 굉장히 그거랑 비교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 위에는 원통형으로 저렇게 하고 위에 가보면 저렇게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관을 씌우셨는데 그게 너무 커가지고 소리나 바람 불으면 저게 동룡이라고 해서 이게 소리가 댕댕 나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럼 백제 때부터 있으냐, 그건 아니고 그건 돌은 기지만 돌은 고려 때부터 만들었지만 그거는 이제 저렇게 있는데, 제 문제는 이 소나무가 엄청나게 좋잖아요. 이 바위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문화재 보존하고 하는 사람들은 원형을 중시하는데, 근데 아까 성산성에도 봤지만 또 문화재는 자연유산도 문화재거든. 이게 문화재급 소나무는 아니지만 이 소나무도 중요해서, 이거 나 잘못하면 혼나니까 저걸 저희가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겠지. 이렇게 하면 제일 좋아요, 보존상.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이 소나무도 생명이고 너무 귀해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면 골칫거리 중에 하나인데, 이 양반 들으면 안 되는데 이 소나무 나한테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는데 그거를 생태나 나무 중요하신 사람은 함부로 이렇게 하라고 못한다고. 그래 그냥 뒀는데요, 몇 년째 무슨 태풍 이름 잊어먹었네. 이쪽으로 가지 하나가 있었어요. 이쪽으로 가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태풍에 가지가 째지면서 이걸 때려가지고 저게 이쪽 그 관이 3분의 1은 떨어졌었어요. 다시 떼운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사상도 그렇지만 나 살자고 석불 살리자고 저걸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우리 문화재 보존이나 문화재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저게 또 저 나무가 태풍 불어가지고 하면 저 관이 이렇게 널찍이 있으니까 저 나무가 무거운 게 내려치면 그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눈이라든지 백호라고 하는데, 저 부처님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화엄경 같은 데 보면 저 부처님이 저 깨달은 분이라 저 빛이 쫙, 그 그림도 많잖아. 쫙 써서 보면 내가 순간적으로 깨치고 좋다는 거야. 근데 이제 도둑놈들이 볼 적에는 저런 눈에 백은 거 이렇게 보이잖아. 제일 먼저 파가는 게 이제 이 부처님 앞에서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많이 우리나라 없어진 게 그래서 파가는 거야. 저게 보석을 갖다 끼니까. 그럴 거 아니야, 눈도. 그래서 어떤 데 가면 판 데도 많고 새로 낀 게 많아요. 옛날에 다 훔쳐가가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보면 이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문화재 와보니까 규모가 엄청 크죠. 그리고 지금 성인 때 보는 거하고 내가 키가 작아서 꼬마 때 보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애들 때 와서 보라는 게, 애들 때 보면 엄청 큰 거야. 근데 커서 보면 작아졌네 이러는데 작아진 게 아니라 내가 큰 거지. 그래서 굉장히 귀한, 그리고 특이하게
이 향이 여기 절은 이렇잖아요, 그죠? 아, 근데 옛날 분들은 그 향을 여기 동쪽인데 이런 사례는 많아요. 불창에 해 뜨는 쪽을 바라봐도 뭐 나쁘진 않으니까 보통은 요새 만들었으면 이렇게 했겠지. 근데 요즘 사람이 만들었으면은 이걸 앞으로 했으면은 좀 이상할 텐데 있는 그대로 돌을 그게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옮긴 게 아니에요. 이게 뿌리가 있고 해서 옮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고려시대 은진미륵 해보고 한 조각가들이 했는데 이제 그 전설적으로 아까 새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정도 마치겠습니다. 그 이름이 뭐요? 그거고 조금 올라가면 더 잘 보이는데 더워서 못 올라가겠어. 이거는 우리가 볼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건너가 부여읍내요. 그러니까 백제시대 때 저리 올라가면 이게 다 기와 굽는 터 발굴하고 있는데 예, 여기서 기와를 거가지고 금강에 배를 백제에다가 공급한겨. 그래서 이게 사적지 그 기와 만드는 터를 기와 와자 와요지라고 그래. 와요지. 와요지로 중요한 문화재 유적이요. 그래서 기와를 굴려면 우리 어려서 보면 왜 옹기 굽는 거 마냥 여러 시설이 있어야 하잖아. 그래서 이거 지금 쳐놓은 건 그 계속 발굴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가마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 지금 그 발굴하려고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놓고 하고 그래서 바로 옆에가 전시관이야. 기와 와요지 전시관. 그래서 부여에서 대대적으로 여기를 그 선전하고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이 더워서 그런데 일이 굉장히 넓어. 일이 쭉 가면 차 타고 가면 지금 이제 발굴하는 것 같은데 쭉 가면 이게 저 끝까지 다 와요지 터요. 그러니까 다 공급을 여기서 기발을 해서 하고 그다음 일부 저쪽에서 발굴하니까 그 여기에서 구웠던 순막새라든지 그런 연꽃무늬 막새가 저기서 그 부여 읍내에서 발굴도 되고 했어요. 맞춰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 시대에 와요 기와를 공급했던 곳이다. 뭐 이런 곳이요. 그 드론으로 찍었는데 시간이 되면 우리가 이리 들어와서 그런데 저쪽 전시관으로 가면 그 볼 게 많이 있는데 시간이 돼서 어떻게 생각하셔? 기와 대표님, 기와 뭐 전시관에 들어가서 애들은 여기 더워서 이제 여기 와서는 이렇게 현장만 설명하고 여기도 생생문화재 활용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활용 사업은 저기 텐트 쳐놨잖아. 저기서 뭐 기와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작품도 만들어 보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 효행비 정력학 이건 우리가 보려고 하는 문화적 관계 없는 거예요. 요거는 조개 백제기와 문화관이고 이 넓은 데를 다 저 옛날 이게 금강가고요. 금강이고 금강가 야산에 전문적으로 수도니까 서울이니까 백제 왕궁에 공급하는 기와를 하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 발굴한 게 비지구에서 나온 게 파보니까 요렇게 생겼더라 이게 와요지가 요런 게 그 넣고 하는 군역이 비지구에서는 요런 가마가 나왔고 거기서 연꽃무늬 이런 여기서 탔으니까 거짓말이 아니잖아. 과학적으로 요 똑같은 게 저쪽에서도 있으니까 과학적으로 맞잖아. 여기 생산지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 문화재 고고학이나 이런 쪽 분야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집을 지으려면 기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와를 그렇게 했다. 그래서 부여 정암리 와요지는 굉장히 유명해. 그래서 이 터가 사적이요, 사적. 기와 가마터이고 아까 요 금강이 우리 나당 전쟁 때 그 슬픈 전설 때문에 요 부여 부수산 뒤에 가는 강을 똑같은 금강인데 백마강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슬픈 얘기야. 백마 소정방 그러니까 쳐들어올 적에 그 이걸 군사력으로는 안 되니까 그 막 풍랑을 일으킨 게 용인데 이 금강에 있는 건데 그거를
그 누구한테 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잡는 게 백마라고 해서 백마를 미끼를 써가지고 그걸 잡고서 부소산성을 점령해서 3,000 사람 안 됐겠지만 300명 정도 궁녀가 무서우니까 18원 건강이 떨어져 죽었다는 거, 그게 낙화암이야. 이게 그래서 백마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백마강 달밤이라는 노래도 있지만 굉장히 슬픈 전설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발굴을 했고, 해보니까 10개의 이런 백제시대 가마터가 있어서 여기 기와와 토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술이라고 여기도 유명해요. 지금도 그 지명을 써요. 그 저쪽 강 건너 부여 읍내에 군수리와 동남리라고 그 지금도 있어요. 저도 여기 좀 살았었는데 거기에 관북리도 부수산 바로 밑에고 거기에 기와를 공급했다 이런 얘기야. 재밌죠?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